자, 넘어갑니다. 3번 보세요. 랜드맵이 있어요. 랜드맵. 자, 예로 20에 4443 이걸 낙찰 받고 싶다 이 얘기죠. 한번 봅니다. 20에 4443. 자, 구독션 가서 20에 4443 그죠? 2020 타경에 4443을 낙찰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낙찰이 된 건데요. 한번 봅니다. 낙찰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뭐 농지도 하죠. 농지 그죠? 농지가 뭐 지분해 놨다 그죠? 지분해 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 10억에서 이렇게 쭉 떠져갖고 낙찰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보면은 지분은 사실은 이 도로입니다. 도로 입구라서 이게 오른쪽에 도로 입구가 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요거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필지가 많아요. 필지가 뭐 보니까 한 10필지 넘겠네요. 필지가 쭉 많은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구독션 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봅니다. 보면은 자, 예로 손님을 모시고 갑니다. 입찰을 하고 싶대 누가. 그러면 손님한테 설명해야 되겠죠.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보면은 자, 그럼 범위가 이렇게 도면 나왔어요. 이 나왔는데 요거를 가지고 전자지도를 또 꼭 눌러주면은 석합이 눌러주면 요것만 딱 튀나와요. 그러면 손님한테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구분 안 되잖아요 지금. 자, 다시요. 이 사진을 보면은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자지도를 눌리면은 여기 이제 한 필지당 이게 나오니까 여기 나오죠.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지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뭐 10필지면 10필지를 다 차라고 쪼가리를 오리가 붙이가 해야 겨우 될까 말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 나오는 거는 우리 다음 지도죠. 다음 지도에 나옵니다. 다음 지도에 윤회리 216에 5 이렇게 봅니다. 큰 필지가 보니까 어느 거냐 하면은 지금 요거네요. 윤회리 그죠? 윤회리에 434에 5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는가. 그래서 다음에 지도에 가서 윤회리 그죠? 윤회리 434에 5 자, 다시요. 윤회리 434요. 자,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이 나오는데 큰 필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10필지가 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랜드맵은 여기 지금 깔지는 못하고 저 자리에 깔리가 있는데 그래서 랜드맵에 가면은요 이 팝니다. 이거를 랜드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음에 가셔가지고 랜드맵 이렇게 치면은 뭘 팔아요. 얘들이 랜드맵.co.kr 이래가지고 요 보면은 이제 뭐 세일합니다 어짭니다 막 써놨다 그죠. 자, 이래가지고 경남 부산은 뭐 울산은 77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지난번 낙찰 받은 기념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남 거는 있는데 이게 하도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누가 빨리 낙찰 받으면은 전국에 랜드맵이 한 300 몇십을 합니다. 하나 사오면은 수강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보면은 경남이 이제 요렇고 우리 부원장님 내 책상 왼쪽 보면 랜드맵 있거든. CD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이게 그럼 전국은 363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콕콕 찝으면 됩니다. 찝으면 되는데 찝으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찝어가지고 찝으면은 요렇게 해서 뭐 찝혀져요. 랜덤에 가서 여기 여러 필지가 막 찝힙니다. 찍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찍은 거를 확대해 보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여기 이제 이는 안 찍었네. 요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됩니다. 요까지.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손님한테 요거를 들고 가서 설명하면 쉬워요. 요거를 들고 가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쉽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찍는 것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 랜드맵 하는 거. 요 CD가 있는데 CD를 깔면 됩니다. 깔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CD를 팔아요. 자기들이. 근데 한 컴퓨터밖에 안 됩니다. 그럼 A 컴퓨터 하나 깔고 B를 간다 그러면은 저가 그 원격을 해서 없애줍니다. 없애가지고 B다 깔아주고 그래야 돼도 고리 장치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개, 세 개는 못 깔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CD가 이게 이제 뭐 3개인가 4개인가 뭐 들어가 있어요. 요걸 깔면은 이제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게 산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수강생 누가 낙찰 받아가지고
선물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 좋겠다 해서 그럼 요거 하나 사오라 했더니 사왔습니다. 전국 랜덤맵 누가 사오라고 모르겠다. 빨리 수익을 내가지고 하나 사오시면은 학원에 깔아가지고 수강할 때 이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은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경남이 77만원, 전국 거는 얼마 안 합니다. 363만원. 많이 쓰지 말고, 뭐, 썰어가서 2억 샀고, 2억인데 뭐, 2억 5천 쓰고 하지 말고, 2억 4천을 쓰고, 363만원을 띄가지고, 요거 사고, 이걸 보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농담사 한번 드렸고, 그래서 랜덤맵이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입니다. 해보면은, 이게 특정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말이 이렇지, 이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독션에서 이게 찾기가 이런 거를 구독션에서 같이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제공이 안 돼요. 그래갖고 구독션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감정서 있는 도면 그대로 갖다 놔는 겁니다. 이게 갖다 놨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데 감정서 있는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좋은데 실제 딱 위성 사진을 상공 사진을 볼 수 있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 이제 토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시는 분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예. 자, 우리 경계선이 여기입니다. 크고, 공장이 침범을 했으면 안 했습니까, 지금? 침범 안 했죠, 건물이? 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만약 이 선이 요약 1위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소송하면은 분명히 처리해야 됩니다. 이 공장에서. 근데 지금 뭐,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가고, 여기 딱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낙찰 받으신 분한테 필요하면은 제가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랜드맵. 자, 기억 잘 하세요. 랜드맵. 우리 수강생 중에서 누가 또 금상을 받을 때 기분 좋으면 하나 보내줘도 제가 1번만 받고 2번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제가 항식을 하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0억 벌어서 8억은 가하고 2억은 저 벤처 S500이 한 2억 할 겁니다. 그거 하나 사오면은 키인을 받는데 1번만 받고 2번은 안 받는다. 빨리 1번이 내는 사람이 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랜덤의 기능이 좋다. 토지를 전문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드려야 되지. 그냥 뭐 가서 대강 여기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대강 거는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을 딱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근데 이게 왼쪽 오른쪽 그림만 보세요.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인데 왼쪽 그림하고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왼쪽은 감정평가사 그린 건데 뭐가 조금 안 맞죠? 그죠? 이게 맞는 건데 요거하고 조금 어떻습니까? 이게 요거 딱 맞습니까? 요 그림이 뭐가 조금 어색하죠? 왼쪽이. 오른쪽이 정확한 겁니다. 왼쪽이 좀 어색해요. 그려놓은 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랜덤에 넣어 보니까 요 똑같아요. 요렇게 아리우로 밑에가 랜덤맵 요거 놓은 거거든요. 요거 이제 기초 작품 할 때만 나온 건데, 위에 거 밑에 거 비슷하죠? 근데 왼쪽 거하고는 조금 잘 맞죠, 이게. 이름 틀립니다, 보니까. 그죠? 조금 이제 이거는 손으로 직접 그리다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옆으로 좀 막. 감정평가사가 이제 그린 건데, 또 하나 이렇게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자기들도. 자, 넘어갑니다. 랜덤맵이 중요하다. 그 다음 4번 봅니다. 이 입찰가 33억을 330억으로 씁니다. 공매에서. 자,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최저가가 예로 30억이다. 내가 33억을 공매에서 33억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최저가는 경매나 공매나 떨어진 금액 3억입니다. 30억인데 입찰 보증금은 3억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기입찰표도 아차 하면은, 요거도 아차 하면은, 여러분들이 33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도. 자, 우리 공매도 전산에 들어가가지고 아차 하면은 33억을 넣을 수가 있어요. 10번 하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금은 이제 3억으로 다 통일돼야지니까 공매에서는 전산에서 몇 개가 3억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그 물건 내에서 3억을 딱 픽스 시켜놨어, 보유 시켜놨어요. 자, 그런데 공매에서 제안서, 제출서, 입찰서 낼 때 33억을 이렇게 해서 330으로 써버렸어요. 숫자가 공항에 더 붙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매 자산관리공사하고 행정소송을 벌였습니다.
자, A씨는 입찰 금액이 현저히 높아서 오기로 할 수 있다. 법원은 매각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기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낙찰을 졌어요. 3억을 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쭉 읽어보면요. 3억을 돌려달라 했지만은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더라 해가지고 이거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물어봅시다. 밀양에 농지가 나왔는데 법은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밀양 농지. 이 창원에 계신 분들 잘 알 건데 어디 가야 됩니까? 자 하만의 농지 어디 갑니까? 하만 농지는. 자 진해 농지 어디 갑니까? 진해 농지. 우리 앞에 법원 앞에 학원 앞에 여기죠. 자 하만은 마산. 또 밀양은 밀양 지원이 있습니까? 자 그럼 창녕은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수학 전화 와서 원장님 창녕에 농지 내 입찰하는데 지금 법원 앞에 다 왔는데 지금 10시 다 됐는데 법원 앞에 왔는데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좀 상담이 되겠습니까? 연락 왔어요. 자 그러면 창녕 거를 요게 본원에 연다 이 말하면 제 이야기는 학원 앞에 본원인데 여기서 10시 도착해서 지금 뭐 설명 듣고 엮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되죠? 무슨 소리하노? 창녕이면 어디 가야 되는 거 창녕? 밀양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독션 가서 경매 검색을 해서 예로 경남의 창녕군 이렇게 하면요. 창녕군의 뭐 농지를 내가 낙찰 받으러 간다. 농지를 이 하면은 이거 보면 나오죠? 뭐 이래갖고 이제 길공면 창녕군에 놓으면은 요 밀양 지역이죠? 요가 요면 안 됩니다. 요는 번호 요 안 되고 요로 가야 돼. 밀양 지원을 이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 요 오지 말고 차를 빨리 돌려서 밀양으로 가라. 밀양으로. 그 도착하도 전화를 해라. 우리 전화상을 하자. 기입장도 쓰고 요것도 써가지고 한번 써갖고 나한테 카톡 보내면 좋아요. 저는 항시 보기 때문에 뭐가 틀린지 퍼뜩 봅니다. 아 입차 가격을 하나 똥을 더 넣었구나. 네가 3억이었는데 30억이었네. 내가 퍼뜩 나는 챙기고 보는 거죠. 맨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흥분하면은 이게 숫자가 더 들어갑니다. 꼭 사야 되겠다. 흥분해 비면은 펜이 막 떨려요. 이게 금액은 3억 천 쓸까 3억을 쓸까 3억 천을 더 올릴까 하다가 뭐 쓰긴 썼는데 나중에 보면 공약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30억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마산 저 작년 거 요다 투입하면 어디 됩니까 나중에 끝나고 날 때쯤 되면은 핀잔 주죠. 11시 10분에 개찰하면서 저게 창녕의 농지 여기 사건으로 하시면 손 드세요 합니다. 그러면 100명인데 손 들면은 앞으로 나오시죠. 이거 저 밀양 지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끝났겠죠 그거는. 그럼 완전 장비 나오고 고개 숙이고 완전 촌놈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봅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3억을 달라 이래가지고 입찰 보증금은 3억이니까 3억을 반환해달라 했는데 이거를 못했다. 참 억울한 이야기죠 그죠? 전산에서 33억인지 3억인지 이제 하나 헷갈려가지고 3억을 소송해서 졌다.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표 양식 개정이 시급하다 제가 써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에 8434를 보면은 이 성원 아파트입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 한 장 넘가 보시죠. 넘가 보면 오른쪽에 자 우리에게 2차가 3억 6천인데 금액 얼마 썼습니까 지금? 38억 썼죠. 2차에서 38억 7,800억 써버렸죠.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다 이렇게 보이면은 위에 있는 3억 6천의 10%께네 3,600원 뛴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기분 좋게 얼마 쓰러 왔습니까 지금? 3억 6천 떨어지는데 3억 8천 쓴다 이 말이죠. 쓴다고 한 것이 공안에 더 붙은 겁니다. 그럼 미납이 돼 가지고 위에 미납이 되면은 위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3,600만원을 10원도 안 쓰고 띄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갖고 미납이 돼가지고
다시 놓으니까 결국은 4억 2,100에 낙찰이 되고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은 이렇게 해서 대금이 납부가 됐네요. 3월 31일인데 한 이틀 전에 미리 냈네. 그래갖고 이제 내고 3월 29일 내고 4월 26일에 한 달 정도 조금 못 돼서 배당기일이 진행이 되고 끝낸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거든요. 기일입찰부에 여기다가 꼭 숫자만 쓰게 해놨어요. 요것만 딱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은행의 청구서를 보면요, 이 한글로 쓰고 아라비아로 쓰고 이렇게 두 개 해놨어요. 그럼 요것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거? 그게 어렵습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떠드거든, 유튜브 안에 떠드거든, 이거를 좀 바꾸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1년에 뭐 수백억 뛰는 사람이. 요가 뛰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요 가지고 뛰는 사람이 우리 인터넷 찾아보세요. 입찰보증금 뭐 뛰는 사람들 해보면은 뭐 800억, 뭐 700억 사고 난립니다. 이게. 이 한두 건 아니에요. 국민 처분에 오르든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실생활에, 그죠? 은행처럼 1억 2,300 쓰고, 아라비아로 쓰고 이러면은, 틀리면은 이제 한글을 기준으로 될 것 아닙니까? 글을 3억 3천인데 33억 쓴 사람 어디 있어요? 한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거를 안 바꾸겠다. 참, 이 문제입니다. 그죠?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 그 보증금이 몰수당한다. 몰수당하고, 물론 채권자 은행은 좋아지죠. 거의 90% 은행이니까. 은행은 좋아지는데, 은행은 또 이런 거 뺄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뭐 줄이니까 뭐 배당받아 하는 거죠, 은행. 그죠? 돌릴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양식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입찰 가격에 한글을 기재하고, 그죠? 한글을 기재하고 난 뒤에 기재하고 플러스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나. 그죠? 그래, 이런 게 많아요. 자, 그 다음 6번 봅니다. 6번에 보면은 우리 유라동의 아파트인데, 우리 수강생이 19에 10886번 한번 볼까요? 19에 10886번. 자, 그럼 아까 그거는 3,100번 띄있죠? 아까 그 30 뭐 얼마가 돼가지고.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수강생이 유라동에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유라동에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요것도 아파트입니다. 아까 그것도 아파트고, 그건 띄있고. 자, 요거는 2억 7천억이 최저가인데 얼마 썼습니까, 지금? 30억 9천억 썼어요. 그게 3억 뭐 900 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뭐 딱 맞죠, 지금 1등이. 딱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 수강생 두 사람이서, 한 사람이 이제 언니하고 손잡고 갔는 거 봐. 공동 투자 때문에. 이는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10%는 이 반환이 됩니다. 반환.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까는? 미납이었지, 미납. 미납이면은 띄인 거고, 불허가는 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는 미납이 되고, 어떨 때는 띄느냐. 그거는, 이제 가서 울어야 됩니다. 이게 일주일 뒤에, 그죠? 여기 5월 6일이니까 5월 6일 날 말고 플러스 7일 하면요, 5월 13일이네. 13일 날 오후 2시에 14시에 그때 매각허가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 가서 여러분 잘 모르는데, 오후 2시 되면은 그동안 이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가 없는가 이제 사업보장에 보고 검토를 해서 허가할 거냐, 불허할 거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오후 2시에 가서 울 사람은 그 가서 울어야 돼. 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수강생이 가서 울었는가 봐. 오케이? 가서, 여보게, 매각 불허가 신청, 이래가지고, 경매 계장님, 그리고 보좌관님, 뭐, 이래가지고, 2,700만원을 우리는 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불허가 안 내면은, 언니 돈 내가 물어줘야 되고, 나는, 죽고 싶은 짐승입니다. 안 해주면은 마창대고 쫓아갈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내 사업부장하니, 아이고, 그냥 불허가 했다가는 진짜 가서 뛰어내가지고 죽어가지고 신문 못 비면 또 골치 아프죠? 진짜가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무조건 불허가 시킵니다. 매각허가 결정해버릴 거예요. 이거를. 돈 내라, 그거 30억 내라, 할 겁니다. 그걸 할 건데,
울고 불고 막 두 사람 가서 막 눈물을 막 달구다가 눈물 가서 흘렸대요.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안약 눈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폼 잡고 막 울고 막 한참 울고 온 것처럼 해갖고 이제 이렇게 갔대. 가니까 막 사고자니 아이고 막 잠깐만 막 죽어보면 또 골치 아프다 싶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근데 이것도 이제 글을 내가 불허가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쓰는 게 좋느냐 자필이 좋느냐 되면 자필이 좋아요. 변호사를 쓰면은 이 대부분의 판례를 보면은 아까 우리 봤죠 이게 온라인 요도 공매에서도 지금 안 된다 했잖아 법원에서. 변호사가 뻔히 알면서 법을 뻔히 아는 사람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썼다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딱 있으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니 믿고 나는 막 불허가 그냥 허가를 해버리죠. 해버리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쓸 거 개인이 그냥 자필로 성실하게 써가지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면은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할 문제죠.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것도 그죠? 우려져주는 거죠. 그냥 내미 놔둬버리면은 30억 내라 할 건데 이래 하니까 다시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가 돼갖고 이제 잘 해결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에 요거는 이제 미납이 됐고 미납이 됐다 그런 거는 띄고 이 말이다요. 미납된 거는 띄고 우리 수강생은 또 내가 가서 울으라 했더만 진짜 우니까 또 불허가 됐어요. 가서 울고 불고 막.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나의 명의로 입찰하려고 하면은 학원 정문 앞에 있는 본원에 3개를 준비해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조 10%, 자기합 수표 1356원 8절 준비해서 10시까지 도착하고 설명을 듣고 11시 10분까지 투입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10134. 이게 물건이 좋은데 왜 이렇게 유찰되는지 모르겠어요. 20에 10133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닌데. 20에 10134. 자, 검색했습니다. 자, 성산구에 아파트가 경매 나왔습니다. 그죠? 성산구에 전용이 18평. 사파 동성 아파트 바로 학원 앞에 있습니다. 나오면 왼쪽에 사파 동성 있는데 지금 18일 문제입니까? 그럼 오늘 가면 문제 됩니까 지금? 요거 낙찰 받을 거 하면은 이게 자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인 없다 그러면 아무 큰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럼 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조사된 임차가 없습니다. 조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아파트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단은 막 문제가 없다고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고 그럼 비전 조금 있다 그죠? 비전 한 2억이 넘으니까 이제 결국 경매가 뭐 들어가는 이런 추세 같아요. 자, 개인의 시행도 신청을 했네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러면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준비를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인데. 오늘 뭐 준비해야 될까? 낙찰 받으면. 자, 요거 수표 준비해야 되겠죠? 요거 수표를 준비하는데 여로 13만 1360만을 준비했다. 괜찮죠? 네. 1356만을 가져갔다. 수표 한 장을.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자, 근데 하여튼 요게 내가 예로 1억 5천을 쓰는데 1500을 가져갔다. 문제 없는 거예요. 일단 문제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를 봅니다. 시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 외우세요. 59.9입니다. 59.92. 요 쭉 내려가면은 세대도 1900세대고 자 여기 있네. 국토부에 시세 그런 게 있어요. 요 한번 봅니다. 시세. 자, 눌리보면은 답을 줍니다. 예. 사파 동성 아파트가 쭉 뭐 나오죠. 나오는데 여러 평수가 있으니까 59.91을 조금 줄입니다. 줄이면은 이게 나와요. 지금 시세가 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강? 이런 마음속으로 2억 1천만 좀 되겠죠? 그런데 왜 안 사나? 난 참 이해를 안 가. 2억 1천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입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쫓아가면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설명했죠? 집행관 설명하고 10시 10분부터 1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11시 10분까지 써야 한다. 여기서 11시 10분까지. 그럼 지금 수표를 뻗어를 하나 끊어가지고 지금 40분 남았네.
가면 되겠네, 바로 앞에. 은행 수표 끊는 게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쓰는 거는 또 가서, 쓸 때 급할 때는 11시 10분, 1분 전이다. 그럴 때는 요걸 들고 서류 양식이 있거든요. 이래갖고, 아직 못 쓴다 그러면 집행관이, 그럼 앞에 서 있어. 딴 데 가지 말고. 시간 조금, 그럼 한 1, 2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써도 됩니다. 그럼 지금 쫓아가면 됩니다. 수업은 나중에 인터넷 온라인 방으로 또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특별 또 선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낙찰 안 받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상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로, 우리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이거든요. 그러면은 취득세가, 예로 내가 성산구에 아파트 하나 인데 산다 그러면은, 이게 취득세가 8% 떼거들 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유주택자가 크면은 1.1% 되는 거죠. 1.1%. 자, 그래서, 요 갈 때 그럼 뭐 가야 됩니까? 갈 때.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도장이 없어. 지금 또 도장집 와서 팔아야 되느냐. 이거 있잖아. 이 손도장. 이 밀면 됩니다. 신분증 안 걷다. 그건 집에 가야 돼. 그거는 저기 마산에 집에 가서 신분증 빨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빨리 배우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법원에 신분증 정문 앞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택시 타고 나가고 할 수 있겠죠? 돈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로 내가 요 1억 한 5천에 받아서 2억에 팔게 됐어요. 2달 만에 개인이나 사 받았어요. 5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77%거든요. 단타. 법인이 뭐 몇 프로가 법인? 33%. 오케이. 예. 법인은 2억 이하는 다 10%입니다. 10% 플러스 1%인 게 11%고 추가가세가 20% 플러스 1이니까 22%고 결국은 33%입니다. 그럼 개인 77%보다는 법인 33% 받는 것이 더 좋다. 또 법인은 경비 처리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해보면은 막 이것저것 사고 법인 카드하고 이거 쓰면은 거의 경비 처리가 대부분 다 됩니다. 그러면 거의 낼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인을 경매를 전문하시는 분은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준비를 하는 걸 배웠는데, 자, 입찰표를 쓰라고 딱 물어보는데, 그럼 대리료가 못 짜느냐 자꾸 이런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도 짜나 그럼 이래 봅니다. 눌려가지고 우리 구독실에 보면은요, 왼쪽 밑에 보면은 여기 입찰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입찰시 준비 서류 뭐 그다음에 봉투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이제 쓰라고 해놨죠. 소봉투 이렇게 한번 찍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참고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뭐 본인이 구독션 해갖고 이게 뭐 공길동 해갖고 뭐 쓰는 거죠. 써라 해놔놨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참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입찰표 이렇게 쓰고요. 특히 대리인이 갈 때는 본인 날을 써주고 대리인도 꼭 써야 됩니다. 요거 안 써갖고 지난번에 1등 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무효 처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효. 여기에 또 대리인 들어갑니다. 들어와야 되고, 또 위임장에는 아까 대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요 들어오고요. 여러 대리가 B다 그러면 B가 요 들어오고, 맡긴 사람은 여기 이제 A가 들어오는 겁니다. A가 들어오고, 다시요. 대리로 갈 때는 기입찰표 본인에는 A, 맡긴 사람, 대리는 B가 있고, 위임장에는 보면은 거꾸로 위에가 B가 되고 대리인의 밑에가 맡긴 사람 A가 됩니다. 그럼 맡긴 사람은 요 위임장이거든. 이게요. 위임장인데 맡긴 사람은 뭘 또 추가해야 됩니까? 이게 인감증명서 내야 되겠죠. 인감증명서. 자,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 번호를 기재를 해라 해놨는데, 법인인 경우는요, 이거는 두 개가 더 필요해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자, 넣어도 될까, 안 넣어도 될까? 이걸 안 넣었어. 그럼 어찌 됩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넣었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넣었어. 무효입니다, 무효. 옛날에는, 대리로 오셨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 빠졌네요. 어디입니까? 공장이, 계신데 어디입니까? 부산이래요. 부산에 공장에서 뭐, 전무가 대신 왔대. 사장 대신으로. 그럼 시간 몇 시간 들이고 함께 뭐 지금 12시니까 4시간 주시면은 갖다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봐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장난치는 많습니다. 호주머니 딱 해놔갖고 분리하면은 아이고 막 안 고웠다 크고 유리하면은 빠졌네 크면 또 호주머니에서 끄잡아내갖고
인감증명서 같은 거 이렇게 장난치는 많아요. 한국 사람 머리 좋잖아요. 그래갖고 무조건 첨부는 안 된다. 강력하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 됩니다. 이게 대리 장담권 공동입찰한다. 예로 공동입찰한데 배우자 둘이 갑니다. 아파트 두 사람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별첨 공동 목록과 같음이라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공동입찰 신고서도 쓰시고 입찰자 목록도 이렇게 씁니다. 그죠? 지분을 딱 넣어가지고 석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2장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인이 갈 때 공동입찰 또 대리인이 간다. 부부가 다 못 가고 또 부부가 직장도 안 하니까 내가 대신 간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는 요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금액 쓰고요. 뒤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목록이 들어가죠. 그리고 위임장 또 여기다가 미스터 황 위임을 받아가지고 요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의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본인이 참가합니다. 거기라면은 이런 이제 양식이 있고요. 또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보면은 출력이 여기에서 이제 금액을 넣고 여기서 예로 황경진 이렇게 해서 뭐 금액을 여기서 예로 뭐 2억 3천입니다. 그거 이렇게 해서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이렇게 써갖고 뭐 출력을 하면 출력이 나와요. 이거를 요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근데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물건을 여러 쓰는 경우는 꼭 기재를 해야 되고 1, 2, 3, 4, 5 중에 하나 특정해야 되고요. 없을 때는 비워놨든지 1을 쓰는 것이 FM입니다. 1을 쓰는 것이 1을 쓰는 것이 FM이에요. 혹시 비워놔도 무효 처리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정도는 마시고 자, 8번 봅니다. 8번 경매 입찰할 때 준비수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입찰 보증금 최저 매화가 10% 주로 여기에 이제 자기합수표죠.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를 보통 였습니다. 자기합수표도 그거를 스마트폰 딱 앞뒤에 찍어놓으면 좋아요. 혹시 분실해도 은행에 퍼뜩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남발하기 좀 퍼뜩 찾아내는데 아이고 내 이 1500 뭐 5천만짜리 수표 하나 그 분실대표인데 택시 타고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럼 은행 전화해도 은행에서 가면 번호를 불러야 돼요. 번호를 불러야 전산에서 뭐 찾아가고 뭐 아까 했더니 못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이자비하고 뭐 택시 기사 뒤에 한 사람이 막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5천만 차려먹고 다 비싸. 뒤에 손님이 타가지고 그럼 끝나는 거죠. 번호 알면 퍼뜩이 은행에서 직업정지를 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표 딱 받으면은 앞뒤를 촬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수표에 또 좌측에 선을 2개 딱 꺼내면 괜찮은 문표 받아요. 행수수표를 꺼내면은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수표를 가져가시면 좋겠고 도장, 기입찰표, 입찰 대봉투, 그 다음에 소봉투, 현금 넣는 거, 10% 넣는 거 보고 자, 대봉투는 요거죠. 대봉투 요거. 그 다음 소봉투는 조그마한 봉투가 있습니다. 예, 현금 넣는 봉투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봉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봉투. 자, 고래 하시고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200만 명이 넘어요. 외국인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외국인은 이런 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등록증이나 거소 신고증 이런 걸 들고 가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권,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아무거나 3개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봅니다. 개인명의 낙찰 이게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인명의 낙찰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도장, 특히 등기상 전부 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본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등기상 전부 증명서 뭐냐? 그럼 요겁니다. 요게 쉽게 말하면 제가 항시 등기부 등본 거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 요겁니다. 자, 문구가 그렇죠. 요새 등기부 등본 안 그죠? 이렇게 안 하죠. 등기상 전부 증명서, 그죠? 뭐 등기상 증명서 뭐 이렇게 부르죠 보통. 우리 등기부 등본도 등기부 등본이 안 부르죠. 교재에 보면 다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서, 이 법인입니다. 법인. 여러분들 만들면은, 요거 2개를 만들어야 돼요. 법인 도장도 한 돈 10만 주고 좋은 거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요거를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2개를, 이제 본인이 갈 때는 요거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도장, 본인 신분증 내면 되죠. 그럼 요거는 본인이 갈 때는 없어도 되겠어요. 그러나, 대리로 갈 때는, 대신 갈 때는, 이제 요거 하고,
요것하고 법인 인감 증명보다는 인감 증명서, 그죠? 증명서. 요것도 6개월 이내 된 거. 그러면 이게 1년 지난 겁니다. 1년 지난 거. 무효될까, 어찌 될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응?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이 1년 지냈어. 아니, 법원은 6개월입니다, 법원은. 법원은 6개월인데, 6개월 지나면 안 되고, 안에는 괜찮고, 그렇습니다. 지나면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예로 사단 법인, 그러면, 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거 좀 이상하다. 사단도 주시가 똑같거든요. 등기부등본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요건 조금 틀리네. 요건 조금 수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법인은 사단은 하고 재단은 주시에서 똑같이 보면 됩니다.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교회나 종중 이야기입니다. 교회 종중. 요거는 이제 교회나 종중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거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 잘못 들어갔네요, 이게. 그래서 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나 서류 들어가는 건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입찰할 때는 공동입찰자 목록, 공동입찰자 신고서기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두 개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분입찰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이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신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건설 임대주택, 요거는 막 잘 없는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할 때만, 여기 청구, 뭐, 요럴 때는 해당이 됩니다. 요럴 때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잘 없어요. 요거는. 그냥, 가정집에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일반 우리가 임차인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각을 써놨어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 매수하겠다고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종중명의 낙찰할 때, 예로 하만조시 종친회다 이럴 때는 종중의 정관 기타의 규약 1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그 다음에 부속 서류로 부동산 등경 등록점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중할 때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이렇게 서류가 막 있어요. 종중하고, 교회가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종중하고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질문이 많이 와요, 저한테. 자, 9번 봅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 요거를 낙찰 받고 싶어요. 도계동에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요걸 옮기게 되는데, 낙찰이 이제 필요할 때 서류가 뭐 필요하면 연락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주제가. 서류는 필수 서류가 3개가 있고 부속 서류가 4개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 필수 서류는 빠지면 무조건 안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3개는 필수고 부속은 뭐 한두 개 빠져도 맞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나중에 보완하면 되니까 일단 필수 서류가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낙찰을 받을 때, 이제 주로 목사님이 가든지, 이제 저 같은 대리 입찰 대행 하시는 분들 보통 가시는데, 교회는 특히 취득세가 100% 가면 돼요. 교회 명의 받을 때는. 근데 이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되고, 전에 배웠죠, 그죠? 생애 최초 구입할 때, 그때도 올 연말까지는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자녀들, 예로 최초 올 연말까지 할 때는 취득세가 50% 이제 100% 감면됩니다. 자, 근데 종교단체 보면요, 100% 감면 조항이 있는데, 요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50조에 보면 나옵니다. 50조에. 근데 요거를 이제 3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내 사용을 해야 되고, 3년이 할 때까지 사용을 안 하든지, 2년 이내에 또 매각하든지 이러면은 옛날 100% 감면 받은 거를 다시 추징 나갑니다. 추징. 그래서 그 조항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자기 목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종중으로 해가지고 덜렁 해갖고 나중에 그냥 종중하고 교회는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종중 교회는. 취득세 감면 조항은 여기 보면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 행위 또는 제사. 종중은 찾아봐야 되겠네. 그거는 종중은 치드세 감면장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교회. 일단 지방세 특례자면 50조에 보니까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가 있는데 50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종중이 또 있는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여기 이제 50조에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중에 있으면은 종교단체 등에 대한 면제 해가지고 종교단체 등 뭐 종중 등 뭐 이런 나와야 되겠죠. 그게 빠지는 거 보니까 종중은 지금 여기서 빠졌네요. 자, 창업 중소기업 낙찰할 때는 75%까지 감면이 되는데 주로가 제조업체고요. 4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4년 이내.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죠.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창업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임차 제조업 돌리고 있는데 3년 됐다 그러면 3년. 그럼 마음속으로 치드세가 75% 감면되겠구나 느낍니다. 5년 됐다 그러면은 안되겠구나. 치드세 감면조하고는 막 배를 벌리려구나 느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이라겠죠. 이게 2013년도에 7월 시행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 그죠? 누락이 됐다. 호적 등본, 공동 입찰자 목록이 누락됐다.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이 누락되면은 개찰에 포함 안 시킨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한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대리 위임장 및 인감증이 누락되거나 없거나 인감증서 없거나 대신 왔는데 발행인이 입찰기한 만료 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나왔죠? 다만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빼고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을 시킨다. 자, 요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이 칸 맞고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도 넣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런 건 모르고 있어 그래요. 자, 변호사, 법무사도 입찰대행 할 수 있죠.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입찰대행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까지도 이렇게 넣으면 좋겠는데 빠진 거는 항공협회에서 좀 등한시한다는 이런데 입법할 때 참여해가지고 딱딱 자기도 같이 넣고 이래야 되는데 빠졌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빵은 주장이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한 서면 소명자를 자, 다시요. 이 사단법인이 뭐냐 하면 주로 그런 거죠. 사단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막 그런 게 있어요. 사단법인. 그런 데는 거기에도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 자료를 드린다. 아까 이게 맞네, 그죠? 이게 맞습니다. 제가 참 혼돈했네요. 요 이야기가 설립 중인 회사의 경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그죠?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자료, 총회 결의서가 붙어야 된다. 이 났습니다. 자, 요거를 붙여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0번을 쭉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별지 3 봅니다. 지금 이제 별지 3 봅니다. 별지 3. 기입찰표 유무효 처리 기준 해가지고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을 안 적었다. 개찰에서 제외.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안 적었다. 개찰에서 제외.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위임장이 없더라. 제외. 자, 위임장은 붙어 있는데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없더라. 제외.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없더라. 요것도 제외.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이더라고 다른 사람은 대리인이더라고 요것도 두 사람 다 제외. 그럴 수 있겠죠. 내 명의로 1억 들어가고 다른 사람 와이프 명의로 해서 대리인을 해서
9천 들어가고, 그죠? 뭐 8천 들어가고 이랬을 때 두 사람 다 제외신다. 자, 입찰 가격의 기재를 정리했다. 이는 무조건 제외, 무조건.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입찰 가격의 기재를 정리했다. 예로 1억 300인데 1억 800으로 싹싹싹 돌렸다. 이런 거. 아까 줄을 쫙 긋고 도랑을 탁 지어갖고 1억 300 썼다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제외. 자, 이런 것도 5와 8, 7과 9, 0과 6이 애매하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10억 6천만인지 10억 10억인지 뭔지 좀 애매하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 아까 뭐 6은 6인데 쬐끔하게 달아놨고 0을 크게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지 유리할 때 딱 써보려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에서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입찰 봉투를 냈다. 모두 제외. 자, 18번 잘 봅니다. 위임장에 붙어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 빠졌네요. 그러면은 인감증명서요. 여러 10억짜리인데 6억 사진 떨어졌어요. 공장이. 그래서 7억 5천에 누구를 속여서 쓰게 했는데 대리를 갔습니다. 근데 6억 4천짜리 공장인데 7억 5천 쓰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쓰면은 의뢰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되게 싫어하겠죠? 유찰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샀으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갈 때 인감증명서를 딱 호주머니에 놔요. 예, 복귀다.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우자미가 6억 4천인데 7억 5천 썼어. 혼자 뿌리라.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럼 유찰시키게 돼 있죠? 인감 빠이다 그러면은 그거 최사라도 안 들어왔네. 그만 무효 처리해 주소. 무효 대비죠? 한국 다 머리 좋잖아요. 근데 내가 6억 5천 썼는데 7억을 썼는데 7억 4천에 2등이 따라 붙었어. 그럼 돼야 되겠죠? 인간 빠져버렸어. 인간 빠진데 그 집행관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방에 또 열어가지고 이거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충하죠. 그럼 또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자꾸 썩수를 부리니까 다 제외식입니다. 무조건 추가 첨부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외하는 걸로 강력하게 바꿨습니다. 자, 11번.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6개월을 초과하면 무효 처리되는가? 무효다. 무효. 자, 여기 보면요. 첨부 등에 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처리 기준하고 4번을 보면 써놨는데, 자, 12번 보세요. 12번에 보면은, 이 법원에 가셔가지고,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제일 오른쪽에 규칙 예규에 가셔가지고, 밑에 보면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이게 많이 쓰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 자, 어디 가나 그러면요. 네이버나 가셔가지고, 대법원 칩니다. 그러면 법률정보, 지금은 판례 검색 이쪽에 나와야 되겠네. 자, 가보겠습니다. 종합법률정보에 가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규칙 예규 선례가 있어요. 이게 제일 어디 여기 있습니다. 규칙 예규 선례. 자, 요 들어가시면 딴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요 들어가서 검색어에 부동산 등의 경매 이렇게 치면은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럼 뭐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최근 파입니다. 최근 2004년도 해놨는 재민 요겁니다. 요 보면은 요거를 눌러보면은 나올 겁니다. 그럼 쭉 해갖고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 50 몇 조인가 아까 50 몇 조 했죠. 자, 여기 보면은 기준에 별지 2가 있네요. 별지 2. 그죠? 여기에 별지 2를 봐라 해라. 그럼 보면은 여기 이제 쭉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게 막 나와요. 나오는데 별지 2 봅니다. 별지 2. 자, 이거 제일 내려가가지고 별지 2. 자, 여기 봅니다. 별표에 별지, 별 첨부 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 기준에 하고 자 눌렸습니다. 눌러보니까 첨부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아까 설명막 받는 거 제외한다 그런 거 주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주로 아까 18번 했죠. 아까 18번 그죠? 인감증명서를 안 붙이고 도장이 틀리고 이런 경우 어찌 됩니까? 제외하는 거죠. 제외하는데 변호사, 법무사는 막 괜찮다 해놨더죠. 대리로 왔을 때는 좀 이상한 조항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조항을 다운됩니다. 이거를 다운돼 갖고 요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보 하시는 분은 이게 많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면은 헤맵니다. 가면 또 특히 두 사람 명이 들어가면은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서류가 뭐가 빠지는 거 많이 물어봐요.
두 사람 명의로 들어가는데 지가 또 대리를 갑니다. 또 더 필요하죠. 그러면 더 또 헷갈리죠. 두 사람 명의가 다 같이 가면은 신랑같이 같이 하면 딱 괜찮은데 두 사람은 직장 다니고 내가 대신 갑니다. 두 사람을 또 공동 입찰할 때. 자, 그럴 때 더 하죠. 그럼 학원에 오라 해요. 와가지고 다 검사 받고 가면은 편안한데 그거 가면 또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써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처리 지침을 아까 별지 있죠? 별표에 별지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이 막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공부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거 보면은 6개월 초과면 무효처리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자, 13번.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은 아까 우리 대법원에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거기 보면 1번 봅니다. 이게 2013년에 크게 바뀐 몇 개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기일입찰부의 입찰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기업다. 자, 15의 8458에 여기 이제 우리가 5천을 작게 썼는데 1등 돼버렸어요. 1등 돼버렸어요. 12의 8458. 근데 이제 자, 요거는 보지 마시고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배웠죠? 아파트를 아까 최근에 열라면 사파 동성 아파트에 입찰한다 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대신을 가요. 대신을 가면은 입찰표를 작성을 하는데 대신 가면은 어째 됩니까? 대신 이게 대리인이 참가한다 그러면 어째라 쓰는 자, 대리인이 참가하는데 여기는 이제 몇 개 사람 A가 몇 개 씁니다. 몇 개가 썼습니다. 근데 B가 여기 G를 안 썼어요. B가 안 쓰고 위임장에는 여기에는 이제 B가 들어오고 밑에는 이제 A가 들어오고 인감증명서도 첨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잘 됐어요. 뭐가 틀리나 하면은 몇 개 있는데 이 대리인란에 B가 이 공란 됩니다. 공란. 이 공란 됐습니다. 그러면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분이 5천만 더 쌓고 대신 와서 아마 공유주회사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나 분명히 썼지 않느냐. 앞에 대리로 위임자 받았고 내가 B가 들어왔지 않느냐 이게. 그럼 위임자 다 이거 보면 되는 거지. 보면 되고 그러면 A가 요리 연다 이긴데 왜 요 빠이득해서 B가 빠이득해서 무효처리 되느냐. 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한 30분 신간했어요. 경찰서도 오고. 너무 감 지르고 막 난리 피우니까. 여성들이 또 감 지르는 것도 시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경찰서도 오고 30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자기 써갖고 2등이 때 5주만 자기 썼는데 기분 좋아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효처리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래서 대리인의 AB, 위임장에도 AB, 앞에 기름찰표도 AB가 다 나와야 돼. 쉽게 말하면. 그 다음 2번. 대리 입찰했는데 위임장도 없다든지 인감증명서가 없다든지 3번에 보면은 인정이 틀린다든지 이런 경우 다 무효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포함한 주식회사 등은 1번 내지 3번 크면은 위에 1, 2, 3 이 말이죠. 1, 2, 3번 하고 1번 자 쉽게 1번, 2번, 3번 그죠? 3번 하고 법인 등기부가 없다 하면은 이것도 무효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자, 비법인,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은 1번 내지 3번 및 아래 서류 해놨네요. 비법인,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와 종중은 1번 내지 3번 및 아래 서류. 그래서 이제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길에서 이런 게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작성일이 또 6개월을 초과해도 안 된다. 자, 요 법인 등기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없으면 이거는 또 없을 때 7번에 보니까 사건에 따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없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걸리는 것이 여기입니다.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누락시, 누락시 무효.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12에 1049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공장을 낙찰받게 됐습니다. 낙찰받게 됐는데 이 공장이 아주 쓸모가 좀 그분한테는 임대하기가 좋은 이런 공장입니다. 공장이고
이제 이 공장 터도 잘생겼죠. 그럼 나중에 쪼개갖고 4개로 분리해서 또, 이렇게 해서 4개로 분할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소형 공장으로. 자, 이게 점선이 뭡니까, 점선? 요것만 지금 본 등기 건물이고, 이 점선 요거는 전부 다 불법 무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고, 요 사선에는 사선, 위에 사선이 있죠? 요거는 2층이고, 요거는 1층이고, 나머지는 요거는 불법 무허 건축물이다. 깃띠 붙어있는. 아시겠죠? 딱 그림 보면 넘게 돼요. 아, 이게 화장실 창고고, 요거는 막 길게 하는 인구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입찰을 들어갔는데, 누가 전무 같아요. 공장에 탁 공장복을 입고 11시 10분까지 이제 투입하죠. 투입을 하고 나서 좀 이따 그분 다시 오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뭐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니까 뭐를 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법인 등기등본을 빠지는데 넣으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함에 들어가 있는데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자, 그런데 깨고 보니까 그 사람이 18억 9천 썼어요. 우리보다 얼마 더 썼죠? 1억 6천 더 썼어. 1억 6천. 플러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우리는 점유한 걸 못 얻어먹겠구나. 2등이 돼서. 국산 거를 잘 못 얻어먹고 가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탁 개봉을 하고, 이를 보면서, 대신 오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주기세사에 대신 오셨군요. 이라고 이제 넘겨가고, 위임장도 다 보고 이러더니, 인감증명도 뿌리고 갔더니, 법인 등기부등본이 안 보이는데요? 이래 됐습니다.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1억 6천 사겠는데 돼버렸죠? 그 지켜보고 있던 쓴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치고 1등 돼갖고 식당 가서, 원장님, 하여튼, 원장님 부부하고, 요 김 대표 부부하고, 저거 하고, 미국에 여행 가자고. 그런 게 지금 3년이, 5년이 전 지금까지 조용해요. 근데 소송했습니다. 여행 티켓 내놔라 했더니 3년 지나면은 채권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줄 수가 없대요. 자,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잘 쓰는 것도 좋지만은 법인 등기부등본, 그죠?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무효가 됐다. 자, 13번입니다. 재미난 사건입니다. 14번. 경매 소유자인데 나가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요것도 주택이죠. 옵스테 전입인도가 돼야 있으니까. 그래, 빨리, 이걸 낙찰이 되면 좋겠는데, 자꾸 이거 떨리고, 시간 넘어간다. 어쩌면 되냐, 어디 전화 왔어요. 한 번입니다. 20에 2844. 그럼 무죄되면 그러면. 자, 보니까, 이 창원의 하포동에 옵스텔인데, 이게 이제 6번 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포동에 이런 옵스텔이 있어요. 옵스텔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전입이다, 전입이. 전입이 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이 2,500짜리가 선순위가 한 사람 있네요. 그래서 대항력도 있고, 미배당, 고정금, 인수. 우리는 이제 보면, 구독書보니까 알죠?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설정도 많고, 등등 그래요. 그래서, 많아도, 요 임차인은 주택 임차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 날짜는 2016년 8월 17일이니까 얘들보다는 다 빨라요. 얘들보다 전부 다 빠른다. 빠른데 요거는 따져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 예상배당표를 우리 보니까 2,500짜리가, 자, 다시 봅니다. 이게 얼마짜리 그러면은 옵스텔 4천만짜리인데 800들었어요. 그 소유자 입장에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달만 가고, 계속 떨어지, 아마 80만원 떨어지고, 또 1년 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그 4천만짜리에 800 떨어진 이유는 선순위 2,500이 있는데, 이 사람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게 사도 2,500만원 플러스 경매비용 200만원 해서 2,700에 사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전세 보증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짜고 하고, 임차인 사주면 되는데, 임차인도 내몰라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예로, 요 잘 보세요. 요번에 800을 써야 되면은, 요거 빼고 요거 가지고, 임차인이, 여기
300 가져가고 또 누가 가져가노? 내가 임차인은 700 다 가져가죠. 결국은 이게 잘못됐네요. 700 이거 다 가져가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0 가져가는데 결국 1700 인수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세 개가 또 변수입니다. 이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 800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이 금액이 여러 한 1000만원 정도가 세입자 전입 확정보다 빠르면은 이게 또 제로 됩니다. 제로 되면 결국 2000 뭐 얼마고 일단 2500짜리죠. 그러면 2500이 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께 2500이. 알겠죠? 그럼 지금 900에 받아 삐면은 재수 좋으면은 2500까지 3400까지 줄 수가 있다. 재수 없으면은 아까 세무서가 있으니까 결국 아시겠어요? 그럼 재료 사면은 그럼 2500이죠. 자, 그래서 채무자 소유자 쪽에서 낙찰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문제를 물어보니까 세무서는 관계없대요. 이게 들어온 것이 자기는 알고 있다. 소유자니까. 세입자 들어오는데 한참 뒤에 한 거다. 그럼 요것들은 이제 그렇고 그래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하겠다는 거다. 여러분 살 때는 여러분도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1000만 정도 사면은 결국은 1000만 사면 어디 됩니까? 이거 1000만. 자, 여기서 예상배당표를 수정이 됩니다. 예상배당표를 내가 여기에서 1000만원 주고 산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면 되겠죠. 1하고 0.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탁 이러면은 1000만 사면은 이게 400이고 2600이고 2000이 뭐 틀리네. 좀 이상하게 들어간다. 그죠? 1000만원이면은 800 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죠. 이 친구가. 그죠? 가져갈 사람은 집밖에 없어요. 800을 세입자가 가져가고 2500에서 800에 1700 한 이 정도 하여튼 인수는 맞는데 요 세무서가 있을 때는 항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얘들이 금액이 얼마인지 요걸 따져야 되는데 못 따지죠. 우리가 못 따지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낙찰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자, 하여튼 요거는 변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당하고 양도소득세 고지서 받습니까? 맞습니까? 경매당하면 괜찮습니까? 옛날 상가를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막 한 10년 돼갖고 한 5개 팔려버렸어. 또 뭐지 좋아가지고 상가든 토지든 뭐가 있어가지고. 자, 토지 보자. 토지를 한 2억 주고 샀는데 10년 뒤에 낙찰이 한 6억이 됐어요. 한 4억을 누가 녹였었어. 그럼 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경매로 당한 거나 일반 매매나 달리 볼 건 아닙니다. 차익이 있으면은 고지서 받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5번. 낙찰 시 문제점이 없는가요? 자, 해운대 중동에 1억 1200이 6700 떨었어요. 많이 떨었죠, 이게.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떨었는데 이게 이제 뭐 낙찰 받으면 뭐 문제가 없습니까? 봤는데 우리 공매재산 명시를 보니까요. 요 보면 써놨죠. 전입 세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가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도 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죠. 낙찰 입장에서는. 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산관리공사 지원에 가보니까 단기 임차인 진씨의 동거인을 만나서 공매에서 알려줬는데 임대관리업체 주식회사 강원 PMS와 단기 임대 중이며 5월 중에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자, 아마 이게 주식회사에서 어디 법인에서 비가 있으니까 월세를 챙기는 것 같아요. 챙겨가지고 잠시 네가 들어있다가 누가 나중에 낙찰이 나오면은 그냥 비기 주라 이렇게 서로가 싸게 해서 저끼리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 낙찰 받으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런 경우는 문제 없죠. 전입도 없고 세무서도 등록 안 되어 있고 두 개 다 없으니까 낙찰 받으면 되겠다. 근데 이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많이 떨어졌어. 이거 옵스텔인데 왜 많이 떨어졌느냐? 그러면 시세를 어떻게 검사하면 됩니까 이거? 자, 시세는요, 우리 국토교통부 가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거래가 가면은 옵스텔이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분양권까지 다 있습니다. 상가까지, 토지까지 다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북면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의창구에 토지 낙찰 받는데 시세가 얼마쯤 하는가 알려주세요. 내가 막 시작 혼냅니다. 너가요 들어가서 토지 가서 누리가 봐라 좀. 원장님이 뭐 일주일에 60페이지 교재를 만드는데 그리 한가하게 뒤다보고 앉아 시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면은 뭐 단독주택까지 다 나와요. 뭐 아파트 연립 이런 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거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국토부 요 가셔가지고 가갖고 봤어요. 가서 실거래 가서 자 어디 가나 그럼 이겁니다. 참 해봅시다. 중요하니까. 오피스텔 어디 가면 되죠? 해운대구 어디고? 해운대구 중동의 코스모시티더요. 해운대구 중동의 코스모시티. 자, 어디 간다고요? 국토부, 그죠? 국토교통부 벌써 나오죠? 실거래가 조회 나왔습니다. 그럼 요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요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 어쩌 오피스텔. 자, 눌립니다. 오피스텔 눌려갖고 여기서 이제 부산에 해운대구 중동에, 그죠? 해운대구 중동에 검색이라니까 뭐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까 이름 뭡니까? 이름 뭐예요? 코스모시티. 자, 여기서 이제 코스모시티. 자, 이래서 검색을 하니까 나와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나오죠? 그럼 이제 시세가 또 이제 면적이 또 다르니까 면적이 24점 몇입니까 지금? 응? 몇이에요 면적이? 24.68 이거네. 자, 눌렸습니다. 눌러주니까 7천만원에, 그죠? 5월달에, 금년 5월달에 7천만원에 매매가 됐고, 또 4월달에 6천만이고, 그럼 매매가 얼마인가, 뭐? 대강. 뭐, 6,500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6, 7천, 그래, 보면 돼. 6, 7천 정도 되고. 자, 전월세는, 눌러보니까, 전세가 8천, 전세가 더 높으네. 높고 500에 40만. 자, 다 나오죠?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 이제 매매가 6, 7천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낙찰을 가면 지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싸다, 안 싸다, 이거? 그런데 이 감정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덜렁 보거든. 어이구, 60% 싸네. 많이 떨어졌네. 이래갖고 7,500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거.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요거. 취득세는 몇 프로요? 무조건 주건지 나발인지 놔두고 무조건 4.6%.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95%가 주거입니다. 대부분이 주거고, 내가 어제 이제 오피스텔 조항동에서 1층에 중개업소 2개 있어요. 그중 동기가 오피스텔 중개업소 하고 있는데 등산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적어도 그렇대요. 분양행계로 1억 5천이면은 매매는 전세가 1억 5천, 1억 3천이 가는데 매매는 1억밖에 안 된대. 그래서 오피스텔은 내가 보통 거랍니다. 이야기를. 절반에 딱 떨어지거든. 50% 떨어지거든. 55% 사라. 사가지고 65%에 팔아먹는다. 그거 사라. 그런데 3차가 64%인데 70% 사고 80% 판다.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자, 다시요. 51% 떨어지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51% 떨어지면은 55% 정도 사면은 65% 팔 수 있어요. 근데 3차가 64%인데 70% 사고 80% 팔 수 있느냐? 절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정말 물론 터지겠죠. 서울하고 조금 지방으로 터지는데 서울은 보니까 70, 한 5%에 낙찰됐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오피스텔은 아시겠죠? 오피스텔은. 그 지금 이제 팔 때 됐어요. 이제 요번에 들어오겠다. 요번에. 그러면 17인가 어디죠? 자, 지금 그러면 이거 낙찰된지 안 된지 어디다 사업 보면 됩니까, 이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낙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가면 되죠, 이거? 온비드. 자, 구독션을 가볼까요? 이 벌써 답이 나오는가? 자, 구독션에 가서, 공매에 가서, 이렇게 넣어주니까 답이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뭐, 잘 모르겠죠? 잘 모릅니다. 지금, 진행 중에 했다, 이죠? 진행 중. 11시 한 반쯤 돼야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건데. 아니, 11시 되면 개찰 하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한번 이제 요 가서 봐도 됩니다. 입찰 결과 눌러가지고, 온비드 가서 입찰 결과 눌리고 또 어쩌면 됩니까? 매각, 낙찰, 부산에 뭡니까? 해운대구에 낙찰된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네. 안 나왔고, 혹시 유찰됐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안 나왔고, 아직 안 나오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아마 10분, 20분 있으면 답 나올 겁니다. 번호를 넣고, 검색. 눌렸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금액이. 또 떨어져버렸죠? 유찰됐네. 유찰됐네. 5,600만. 이제 사면 되겠다. 이제 5,600이면은, 이제 조금, 이제 11월 24니까, 다음 주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사시면 되겠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해가시죠? 아이, 세금은 있죠. 아까 했잖아. 취득세는 무조건 4.6%. 없대다니. 주택은 1.1%죠. 법인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무조건 법인이든 개인이든 1.1%로 뭐 100개 사든 10개 사든 1.1% 그거는 주택은 그렇고, 오피스텔은 취득세 외우세요. 4.6%. 무조건 4.6%. 근데 오피스텔이 주택이 들어가니까 다주택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수에. 팔 때, 내 주택 2개, 3개 할 때 요 들어가 비면 4개, 5개 되는 겁니다. 요거. 자, 16번. 임대차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 좀 하세요. 준이 아니고, 군 지역은 빼고, 군을 빼고요. 군 빼고. 군 지역은 제외. 그죠? 군 지역 제외. 전국 시지역 이상의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마찬가지. 고시원. 주거 목적 건물은 모두 전세 6천, 월세 30만 이상 되면은 30일에 안 하시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거 다 하세요. 지금, 상가도 하고 있죠, 보통, 그죠? 저도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택, 특히 주택 쪽에, 이거, 오피스텔까지 다 해야 됩니다. 월세 나왔고, 전세 나왔고 하면은, 신고 안 하면은 과태료 물어요. 자, 17번. 자, 17번은, 이제 뭐, 어제 낙찰이 되고 막 한 건데, 요거는 자, 1등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0분, 11시 30분에 만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양천구 신을동의 오피스텔이 전용이 11평인데, 2억 300에서 1억 6,900에 16명 들어왔네. 그죠? 오피스텔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그죠? 우리 수강생이 16명에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1억 5,700을 썼는데, 그죠? 지방에 올라서 무조건 받자고 해봤는데, 이야, 많이 들어왔다, 그죠? 오피스텔 83% 들어왔어요. 우리 수강생도 많이 썼네요. 많이 썼는데, 신을동, 2018년 최근에 신축된 전용 면적 12평 오피스텔에서 낙찰가율이 83%인데, 안타깝지만은, 자, 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오피스텔은 투기과열 지구라도 취득세가 4.6%이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대출도 상가처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거는 알아봐야 되겠다. 전입을 일단은 요거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대출이 일단은 좀 쉽습니다. 대출이 우리 주택담보대출 거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은 조금 쉬운데,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텔에 이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거 보고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주택 수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도 쉽고, 주택 수요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전국에 오피스텔이 지금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졌고, 많이 청약하고 있고,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83%죠. 자, 밑에 봅니다. 밑에는, 영수증을 어제 수강생 받아왔는데, 밑에 거는 지금 보면요.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74%고, 나머지는 거의 뭐 8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높죠?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오피스텔 쪽이 한 5%, 10%더 세고 그렇습니다. 대강 보니까. 자, 우리 수강생이,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요거 3개 받자,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빨리, 요 집행관 사무소에서 그 낙찰되면은 1등 하면은 요거 줍니다. 요거 주고, 또 뭐 주나, 그러면은, 나오면은요, 이렇게 막 상담사가 따로 붙죠? 1등만 딱 웃지 않은지, 오면은 명함을 16개 받았다, 16개. 이게. 많이 받았다, 그죠? 창원은 3개라 그러는데, 누가? 창원은 3개밖에 안 주는데, 서울은 많이 주네요. 16개 명함을. 그죠? 서울이 돼가지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을 전국 1등 수석해서, 그죠? 1등, 전국 1등, 수석해서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오피스텔이 낙찰가가 더 높더라. 그죠? 상가로 대출을 짜려서 그렇다. 우리 수강생들이 남부지방법원에 아마 엊그제 하요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전화도 많이 왔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 사람 됐다 막 연락이 왔는데, 여러 사람이 추진했습니다. 선순위 대학력 포기장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정가가 2억 1,500인데 임차인이 2억 600인데 8명이 입찰해서 9개 2등 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원장님 나 떨어졌습니다. 5번에 했는데 한 10분 있으니까 누가 문자 왔어요. 원장님 1등 했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1등 2등이 여기 5번 물건에 우리 수강생 돌입니다. 한번 봅니다. 20에 110 234. 자, 여기 보면은 물건이 이제 대부분은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이제 밑에 게 5번 봅니다. 5번 여기 있네. 5번 물건 번호 5번. 5번을 보니까 다세대 양천구 신을동에 다세대 빌라인데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전용이 9평, 전용이 9평이고 여기입니다. 205, 그죠? 205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동양이죠. 동양이고 전자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강서구에 빌라가 많이 나온다, 그죠?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차가 식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동양이다, 그죠? 동양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억 1,500에 1억 3,700에 떨어졌는데 8명이 응찰해서 1등이 우리 수강생 영수증가 왔죠? 아마 여기 들어간가 봐. 2등이 들어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먼저 연락이 오고 요 뒤에 따로 연락 오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요 보니까 전세가 원시가 2억 600인데 그죠? 2018년 전입을 해서 했는데 여기 특별 매각 조건으로 원유지 도시주택보전공사가 못 받는 잔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막 써놨어요. 아주 좋은 조항이죠. 우리한테는 아주 이런 좋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시가 이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 매각 조건, 그죠? 채권자는 낙찰돼서 배당받지 못하는 선순위 잔액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도 말소를 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 이런 경우 나 처음 봤어요. 금년에 최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제 1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2억 1,500에 전세가 2억 600인데 나는 1억 5,800에 낙찰받았으니까 한 4, 5천만 싸게 샀죠. 그죠? 그래서 시세보다는 뭐 그 정도는 싸게 산 걸로 보여집니다. 낙찰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주택 수요들하고 요것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주택 수요. 요거는 대출에 LTV, DTI, 뒤에서 가는 거 있죠? LTV 그런 거.
막 그 들어가죠. LTV 서울부터 몇 프로입니까? 서울이 40%. 투기가 알지 그러니까 40%. 근데 이제 상가, 오피스텔 뭐 요것들은 이제 거의 이런 적용을 안 받죠. 안 받고 조금 불리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잡고 자는 거는 투기 세력은 주택, 아파트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막 몰아붙이고 있고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거나 두 개, 세 개가 있으면은 이제 좀 있으면 종부세가 막 몇 천만 원씩 날아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너 한 폰이 나봐라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그때 받아온 명함이 요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대출 상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서울 물건에서 알고 싶으면은 요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죠? 많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대부분 딱 사건 번호 되면은 대출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정도 알아줍니다. 그죠? 알아주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줄 할 거예요. 뒷면 요거는 명함 바로 그 뒷면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뒷면이 요 막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뒷면은 뭐 그냥 창을 보시면 되고요. 18명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전화 왔어요. 원장님 대출 상담사 좀 하고 싶은데 이랬습니다. 상담사 수입이 괜찮거든요. 자, 뭐든 직업이든지 공인중개사든 변호사도 지금 집 밖으로 못한 사람 많아요. 알겠죠? 뭔지 그래요. 대출 상담사도 딱 삼각형을 재면은 정상적에 있으면은 위에 5% 10%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적정하게 막 수입을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반 이상은 헤매고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간판만 딱 폼 잡고 앉아있지. 전부 다 보면 실수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안 되면 다행이지. 그래서 대출 상담사에 물어보면 차원은 이래요. 농협에 이제 보통은 상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농협에 됩니다. 되는데 경매 잔금 대출에 대해서 취급하는 대출은 못하도록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가 봐요. 농협에 그건 포함이 안 된대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나 일반 매매되는 거 있죠. 중개업소에서 그 아파트는 되는데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줄 수가 없대요. 농협에서. 그러면 농협하고는 우리랑 별로 인연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주로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 데 가면은 보통은 일반 개인도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 접근이 되는데 보통 보면은 1억을 하면은 0.2%죠. 0.2%. 그러면 이제 2억 하면 한 40만원. 그렇게 줍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10건 되면 한 400만 되는 거죠. 한 달에. 10건 정도 하시면은. 그래서 낙찰받고 법원마다 가보면은 상담사들이 딱 나올 때 되면은 1등 된 사람만 줍니다. 볼펜도 주고 막 그래요. 볼펜도 주고 막 명함도 주고 막 전화부터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알려주면 돼요. 그럼 자기들이 금리가 몇 프로입니다. 딱 전화 문자 바로 옵니다. 금리 몇 프로 대출한도 얼마 하고 딱 날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미리 알고 싶으면은 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서울 쪽에는 요 물어보면은 대강 알 수 있겠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출 상담사가 좋다 여기입니다. 상담사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 근데 은행에 이제 조금 생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경매를 좀 알아야 됩니다. 상담사가 그러면 경매 낙찰자의 마음을 딱 깨뜨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사건 번호 불러주도 모르고 헤매 샀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심리, 은행의 직원들의 그 대출 과정이랄까, 그 다음에 낙찰받은 사람의 그 심리, 그런 거를 잘 아셔야 이 대출 상담사 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처음에는 막 헤매사도 해보면은 다 됩니다. 다 되고, 은행은 지금 이제 이 점포를 막 줄이거든요. 예로 신한은행에 1000개 있다 하면 앞으로 뭐 200~300개 놔두고 다 줄입니다. 없애고 사택도 다 없애버리고 공매하고 다 날라 보내버리고 전부 다 전산, 인터넷, 뭐 카카오뱅크 전부 다 뭐 점포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점포를 줄이기 때문에 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보험 설계사처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가만 뭐 은행에서 뭐 공부한다고 해도 한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설계사들한테 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해더라고 막 전화 옵니다. 지금은 대출을 억제해서 그렇지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저한테도 막 연락 와요. 원장님 좀 낙찰받아 뭐 제발 좀 우리 여기 좀 대출 취급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옵니다. 올 때 그냥 뭐 뭡니까
커피 한 통 들고 오고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대출상무사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런데 전화해보세요. 전화해가지고 말을 잘 하시면은 뭐 정답을 줄 겁니다. 여러 군데 해보시면은. 자, 넘어갑니다. 20번. 5층의 옵스텔로 방향이 좋다. 하지만 낙찰자의 추가 부담이 있더라. 그죠? 인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요 하옥동 건은 옵스텔인데, 이 보면은 이제 쭉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6,100에 인수가 있습니다 해갖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6,100만 있으면 다행인데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옆으로 해가지고 뭐 세무서야 세무서 구청 같은데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과정에서 6,100이지 여기 만약에 또 재수없고로 강서 세무서에서 세입자보다 법정길이 빨라가지고 예로 1억이 넣었다. 이게 만약 1억을 더 가져가게 되면은 요 4,800이죠.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6이 아니고 1억 1,100이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모르고 덜렁 들어갔다가는 고생 많이 합니다. 모르면은 낙찰 받지 마세요. 경매는 많이 있는데 할 필요 없고 낙찰 받았는데 1억이 더 생겨가지고 내가 인수가 이게 빨간 글씨가 6,100이면 다행인데 1억 6,100이 되더라. 그죠? 그럼 세무서에서 알려주나? 안 알려줍니다. 공매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공매 그 재산명시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일반 개인이 갖고 절대 안 알려줍니다. 본인 알고는 체납액을 알려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체납액을 굳이 알려고 하면 이제 은행을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은행에서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해놨죠. 이해관계 되니까 열람이 됩니다. 다 복사해 올 수 있고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20-111-775 요거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21번 강북구 수유동 11월 17일입니다. 요거는 잘 보세요.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아닌 자 하나 더 다시 보자. 아까 이게 1등인 거 있죠. 1등인 거 요 보면은 요거 영수증 받은 거는 아까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이게 포기조건이죠. 이게 포기조건. 그죠? 요건 이제 포기조건 있죠. 주택도시보전공사. 그럼 요 물건 찾으라고 하면 검색 어찌 하면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는데, 자, 어디 가면 되죠? 구독션 가서, 테마 검색에 가서, 여기 있죠? 구독션에 가서, 테마 검색에서 이해관계 검색.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구독션에 가서, 테마 검색을 눌렀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에 누르니까 이해관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주택도시보전공사 이거 치면은 검색하면 되는데 여기에 법원을 뭐 선택하래요. 소재지나. 그래서 예로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지방법원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나옵니다. 나오죠? 11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특수 조건 아까 있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아까 특별 조건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는 인수기 때문에 구독션 거를 잘 보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인수가 붙는 거는 조심해야 되나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인수가 붙는데 이런 게 또 세무서부터 여기 딱 달라붙어 있는 거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금액을 모르니까. 알겠죠? 예로 1억이 더 생겼다 하면은 이게 5,700 받는 거죠. 1억 5,700 아니고 1억 8,500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아까 2021년 아마 4월 달에 이렇게 뭐 만드는가 봐. 도시보전공사에서. 그 뒤에 경매들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기들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요거 비슷하게 이해관계인 검색에서요. 우리 그 전세 보증하는 거는 주택도시보전공사 있고 또 뭐가 있죠? 서울보정. 자, 서울보정도 있어요. 서울보정. 서울보정법 여기 들어봤습니까? 서울보정법 그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틀려 보니까 지금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뭐 60% 이상이 낙찰되면은 포기를 하겠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서울보정은 또 희한하게 그런 게 가끔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보정보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전국에 있으니까 쭉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서울만 있느냐? 이게 아까 우리 주택도시 있죠? 요것도 제가 자꾸 서울에서 그런데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요거도 부산도 있어요. 부산도 뭐 찾아보세요. 예로 수원지방법원 해가지고 있으면은 요것도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많이 나오죠. 수원도 그죠? 나오고 전국이 다 나옵니다. 부산도 나와요. 예로 부산 지법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나온 게 4개 나오네요. 그럼 전국에 크게 많지는 않는데, 그럼 어떤 거는 이제 도시 포기조항이 있는지, 그럼 요런 거는 이제 포기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여기 있지만은 인수가 된다. 이런 거 포기조항 아니죠? 잘 찾아야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시하는 거 배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서울보증보험 얘기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자, 21번. 서울보증보험이 주택입차권 등기 대의 등기자이지만은 감정가 60%. 이 무슨 말이냐면 서울보증보험이 주택임차권 등기할 때 저가 임차인 대신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감정가 60% 이상 낙찰을 받을 때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그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다 이야기입니다. 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그죠? 최저 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60%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의 우선 변제자로 배당금 수령하고 남은 자본금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그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야기입니다. 60% 넘으면 안 되겠나 이 이야기네요. 자, 20에 108790.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계속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간단히 보시고, 그럼 요거도 이제 한 번씩 보시라. 서울보증보험이니까. 자, 수유동. 강북 수유동입니다. 수유동의 전용이 12평. 12평인데 2억 2100이 1억 1300에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문상훈씨가 전세를 1억 7500 주고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이 양수를 했고, 서울보증보험이 최저 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경우에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변경이다. 자, 감정가의 60% 이상일 경우에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액의 대항력권의 서면을 제출했다. 자, 요거는 좀 애매하게 써놨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람 대신으로 세무서가 있죠. 세무서가 있는데 이 사람 대신으로 이제 자기들이 구상금 행사를 해서 지금의 신청을 해서 경매를 넣어주는데 그냥 평이한 경우에는 2억 2100이 1억 1300에 떨어졌는데 1억 7500짜리가 있는데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인수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게 지금 뭐 서울보증보험이 경매를 넣었거든요.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인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 세무서 일단 무시해봅시다. 요 경우에 6400을 그러면은 이게 주택임차권 등기했으면 맞습니까? 했다 그죠? 했는데 도시보증공사처럼 요번에 낙찰가가 내가 60% 받았어요. 61% 받았어요. 요 51% 떴는데 요 단서가 뭡니까? 이거는 단서가 뭐예요?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 60% 이상일 최저 매각 낙찰 가격이 아닌가? 최저 매각 가격이 60% 이상일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겠다. 그냥 낙찰을 60% 이상 받으면 포기하겠다 이런 뜻 같는데 느낌에 그죠? 좀 애매합니다. 낙찰가를 예로 1억이면은 6100에 받으면은 뭐 나머지 5900 받으면 안 되고 6100 정도 받으면은 뭐 나머지는 좀 모자란 게 있어도 막 포기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느낌에 포기하겠다. 자기들이 이 양수를 했으니까 승계를 했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예로 내가 낙찰가를 61%다. 61%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 61% 1억 한 3,500쯤 되겠네. 대강 그죠? 1억 3,500 정도 1억 4천 정도 낙찰 받으면은 예로 이게
61%를 계산한 게 1억에로 1억 3,500이 됩시다. 1억 3,500 계산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게 4,200이 인수가 되는데, 만약에 이 세무서가 그냥 인수인데 요거를 안 받겠다 이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세무서가 있어가지고 또 금액이 더 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로, 여기서 뭐 한 1억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3,200이고, 1억 4,200이 인수라도 안 받겠다,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받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처음 나온 게, 나도 처음 봐요. 처음 봐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서울보증보험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은 안 되겠나. 내가 볼 때는 문제 없는 걸 보여집니다. 아까 61%만 낮춰받았군요. 감정가액의 61% 정도. 그럼 얼마입니까? 61%면. 61%. 60%도 얼마입니까? 1억 한 3,500쯤 되겠네. 대강 보니까. 1억 한 3,500 정도 받으면은, 저거가 뭐 얼마를 받든 간에, 막 포기하겠다. 최초. 최저매각 가격이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경우, 이야기가 최저매각 가격. 여기서 최저매각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죠? 이게 51%는 해당이 되는가? 그것도 애매하죠. 그죠? 이게 60%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낙찰을 60% 이상 하면은 안 하겠다 그런 건지, 요거는 최저매각 가격이 51%라면 그죠? 그럼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여기서 만약에 1억 4천, 1억 5천을 받아도 저가 포기하겠다 그런 건지 좀 묻고 애매해요. 하여튼, 감정가 대비 뭐 60% 이상만 낙찰이 되면은 포기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아마 넣은 것 같는데, 느낌에는. 그렇게 보이시는데, 상세한 거는 이 동네 조금 물어보시고, 낙찰 받으면 좋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런 특이한 조항이 있더라. 그죠? 가끔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저매각 가격이, 이 최저매각 하면 안 되고, 낙찰 가격이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최저매각 가격이 감정가 대비 60%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아예 안 된다 이런 뜻인지, 그죠? 그럼 지난번에 됐거든. 60% 됐거든, 이거는. 62%좀 됐으니까, 지난번에 낙찰 받으면 되는데, 요번에는 아예 안 된다 그런 건지, 그걸 뭐, 의미를 모르겠어요. 여기 써놓은 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조항이 있더라. 그러면은, 요런 것만 또 찾아가면 어쩌면 됩니까? 테마 가서, 두 번째. 그죠? 아시겠죠? 가서 어쩐다고요? 서울보증. 그죠? 서울보증을 또 찾아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넘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회사들이 수천 건, 수만 건을 전세 자금 대출이 막 나가는데 보증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뻥 터진 게 많아요. 이 맞습니다. 이 보증제도에서 우리가 좀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잘 찾아가지고 그 위주로 잘 달리시면은 또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잘 연구를 해보시면은.